싼 마인드로, 싼 자재로.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정하신 결과는 피해 가셨죠. 그 업체를 다행이네. 다행히 피해 가셨죠. 다행이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 길 끝없는 어둠 속에 엄마의 힐링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가온파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전원주택이 처음에 비도 새고 천장에서 부실 시공을 조금 지금도 고생 중이신데 네, 지금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분들이 전원주택을 고른다면 진짜 이것만은 피해야 될 게 있다. 그런 게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 좀. 너무 싼 집? 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사실 그건 너무 싼 아니고.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틀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싼 집이라기보단 중가집을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싼 집이라는 게 싸게 지은 집. 그러니까 내가 적게 내서 싼 집이 아니라 네. 시공하는 업체가 싼 마인드로, 싼 자재로 그렇게 싸게 지은 집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정말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에 가끔씩 제가 하자 영상 올리면 네. 좀 공격적으로 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싸게 졌으니까 네가 저렴하게 집을 직영공사해 갖고 졌으니 넌 그렇게 하자 부실 공사 뭐 겨울에 얼음이 얼고 막 이런 집에 사는 거야 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가로, 그러니까 목조주택의 평당 500이 넘어가면 중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목조주택이 한 400 초반대부터 400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단열 패시브 뭐 이런 걸로 가면 600대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 500 정도 선이 넘어가면 그래도 중가는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 이제 시공 과정이나 이런 거를 못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실제로 저렴한 마인드에 저렴한 자재로 지은 그런 건축업체의 분양 매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은 그 시공사가 처음 짓는 단지라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그거 어떻게 믿고서, 이 사람이 테스트 베드가 되는 단지인데 거기 들어가셨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만약에 개발 시행사 시공까지 다 하는 그 업체가 전에 몇 년 전부터 단지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최소한 3년 이상 된 전 단지를 가보시고 그런 비슷한 시공법으로 지어진 데의 거주자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사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개발사들도 시공 과정을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고 분양을 다 지어진 집인데 내가 모르고서 들어갈 수 있으니 그쵸. 짓는 과정들을 그래도 사진으로라도 쭉 시공 과정들을 공개를 해주는 그런 시공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시공사를 찾으시면은 최소한 중타 정도는 치지 않을까. 그리고 전원주택에 사시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기본적인 수리, 하자보수는 내가 하면서 산다는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실리콘을 내가 바른다거나 곰팡이 끼면 실리콘 걷어내고 발 쏘고 뭐 이건 단독주택 사시면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나는 전등 하나 안 달고 안 갈아주고 살았다 이러신 남자분이 계시면 그 마인드로 전원생활 시작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분양된 집을 계약하는 거는 조금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형 하우징 업체, 아니다, 뭐 대형 하우징 업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하자보수에 대한 걸 계약서에서 최소한 뭐 그냥 단순하게 뭐 2년 A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서울에서 저희가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데 살면은 보통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방수는 몇 년, 그리고 뭐 골조는 몇 년, 그것도 내력벽일 때 그렇지 않을 때 뭐 이런 게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지켜줄 수 있는,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케어해 주려면 10년까지는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업체가 10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냐라고
라는 걸 좀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 대표랑 미팅을 일단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봤을 때는 이 사람 시공사의 마인드를 캐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영업의 달인이고, 예, 그러다 보니 정말로 착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 중에 상담을 어딘가에 했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하자 문제를 많이 터뜨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싸가지 없게 나 몰라라 하고서 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돌고서 저를 알고 제가 안다는 걸 모르시고 저한테 그 업체 어떠냐고 물어왔어요. 근데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 사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갖고 저한테 그래도 가온파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 대놓고서 그 그쵸, 업체 그쵸. 대표가 정말 개차반이고요. 뭐 이렇게 못하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서 막 대놓고서 뭐라고는 못했는데 좀 더 만나보시고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시고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최소한 계약 그러니까 몇 억짜리 계약인데 한두 번만 만나시고 계약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5번은 만나보셔야 돼요. 맞아.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정하신 결과는 피해 가셨죠. 그 업체를 다행이네. 다행히 피해 가셨죠. 다행이네.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서는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스스로 만나보면서 느껴보실 정도의 조언은 제가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분을 나쁘게 봤을 수도 있으니 제가 대놓고서 그 사람 욕은 못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한 5번쯤 만나보면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더 시크하게 나오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시공사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또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그쵸.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그래야지 그 있고. 사람이 감추고 싶고 아픈 데를 찔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 이제 저번에 영상 보면서 질문 맨날 드리고 싶었던 게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계약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도 구독자님이 생각보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항상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제가 조언만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는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집이 좋아서 계약을 하다 보니 2장짜리 계약서를 썼고요.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할 때, 프랜차이즈 업체 가면, 계약서가 진짜 한 5장? 많으면 10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3, 40장으로 늘려줘요. 그거는 본사를 위한 것도 되지만 가맹점주를 위한 것도 되거든요. 서로 평등한 계약 관계가 돼야지만 이게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 계약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모 브랜드 하우징 업체의 계약서를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저희 집 계약서보다 더 짧게 팜플렛 형태로 이 카탈로그 형태에 딱 이렇게 피면은 여기 사인하면 끝 이렇게 돼 있다고 쭉 읽어봤더니 그냥 시공사 입장 내용밖에 안 들었어요. 시공사는 예를 들면은 건축주가 뭘 잘못했을 때 나중에 귀책 사유로 삼아서 뭐 위약금으로 뭘 받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아니 시공사 자체가 지연돼 갖고서 뭘 예를 들면 자기네들 사정이 귀책에 의해서 공사가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어. 8월에 입주를 해야 돼. 근데 시공사가 이렇게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약속대로 안 하고 저기 10월에 가능하대. 그럼 2달 동안 우리 어디 가서 컨테이너에 짐을 넣어놓고 2달 월세를 살고 이거 비용은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한 지연 배상에 대한 규정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AS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2년 동안 뭐 AS 한다. 뭐 그냥 이런 정도로 가름하는 수준이고. 그런 거를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그죠.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무조건 받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시공사를 떠볼 때 시공사의 마인드를 체크를 할 때 대표의 마인드를 체크할 때도 이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시공했던 포트폴리오나 기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너무 심플하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들의 분쟁 사유를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규정들은 대표님이 이미 상담할 때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하셨던 거 여기다가 조항으로 꼭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AS 분야는 그냥 뭉뚱그려서 몇 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오래 가야 될 거, 뭐 기초나 구조에 대한 것들은 뭐 최소한 뭐 명기는 못하면 법 규정에 뭐 건축법의 기준으로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 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몇 개만 던져보면 대표님이 얼굴이 싹 바뀌면서 이제 뭐 곤란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 다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다른 데 하시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인 거예요. 마인드가. 맞아요. 하나 그냥 빨리 팔고 자기 마진 보고서 그냥 맞아요, 소장 맞아요. 하나 붙여갖고서 그냥 빨리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지금 질문 너무 잘 주셨는데 계약서 할 때 시공사 대표도 한번 떠보고 마인드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잘 얘기가 되면 얘기를 했던 걸 다 적어서 나중에 분쟁 사유도 막고.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례를 보면 대부분 뭘 계약서. 때문에 피해를 당하냐면 계약서도 물론 꼼꼼하게 작성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그 빌더분들이 건축주분들이 오시면 말로는 다 된다 그래요. 그렇죠. 말로는 다 된다. 뭐 A급 자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피해 사례를 보니까 중고 자재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표준 계약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에서 그 부동산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도 사용을 안 하니까 이쪽에다가 뭔가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 뭐 가운파님들 저도 그렇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라고 해도 웃긴 건 우리끼리 말이 통하는데 법에서 안 받아줘요 그걸. 분쟁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계약서에 글자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집을 위탁해서 짓고 하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결과물만 보고 믿어야지. 이 사람이 착하다, 성격이 좋다, 뭐 밥 사준다 이러다가 거기에 혹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베팅이잖아요. 집이라는 거. 그렇죠. 뭐 진짜 누구한테는 2, 3억, 누구한테는 5억 주고 10억씩 베팅하는 건데 이거를 그 사람만 보고 그다음에 말로만 믿고 간다? 아니 옆에 있는 친구도 못 믿는데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믿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오파님이 마지막으로 집을 짓거나 뭐 구하는 거나 이런 분들한테 뭐 요런 것들은 체크 잘해라 몇 가지만 딱딱딱 짚어주신다면 요건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일단 금방 말씀드린 거니까 계약서는 일단은 만든 사람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만든 사람이 쓴 그걸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본인 걸로 미리 준비하셔서 그거를 건축 시공사한테 우리 이걸로 쓰시죠. 네. 사실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건축주 그쵸.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는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공업체가 일단은 대부분은 요즘은 블로그 활동이나 SNS 활동은 기본으로 다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안 하는 업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근 트렌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르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클리어하게 오픈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따져볼 때 보면은 이 사람의 대충 업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에 몇 개 정도를 지어봤고 최근까지 지금 몇 개 정도의 이제 건축 이제 시공 현장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대충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업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나요? 네.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를 언제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건축주분들 직영공사 할 때 내가 내 눈으로 기초부터 완공까지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잘하고 있는지 얘기만 듣고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요거 잘하고 있나? 요 시공 과정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일단은 제가 건축목공 기능사 따면서 저도 한번 공부차 그리고 현장 관리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 한번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음. 그런 걸로 두들겨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가은파님 영상은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되는 채널이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집 지으실 분들은 꼭 네, 보셔야 꼭 돼요. 보셔야 저희도- 될 채널이에요. 저희도 처음에 가온파님 채널을 구독하게 된 이유가 집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맞아. 근데 집을 지으려고 가온파님 채널을 구독했는데 가온파님 채널 때문에 집을 안 짓기로 했어요. 맞아. 맞아요. 진짜로. 너무 아니, 충격적이어서.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채널. 네네네네네.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달그닥TV에서도 네. 이제 전원 예비 기농기촌인 분들, 전원생활 로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많은 정보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달그닥TV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초대해 주시면 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새벽 차를 타고 바다로 가